원래 개발자가 회사에 없었고 개발자가 없었다고 아예? 처음에 뭔가 만들어야 되는 조직에서는 그냥 0에서 1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여태까지 같이 일한 엔지니어 중에서 최악의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 안녕하세요. 엔틀러 팟캐스트의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자, 창업, 그리고 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오늘 모시고 온 손님은 김환 올리브영 CTO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테크 플랫폼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씬에서 오래 있었고요. 이것저것 개발도 하고 스타트업 망해보기도 하고 성공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엑싯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기업에 있는데요. 오늘 여러 얘기를 하면서 좀 그때 가졌던 생각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거의 6, 7년은 같이 일한 경험이 있어요. 20대 초반 때 있던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때 룸메이트로 같이 지냈었어요. 그 당시 사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와갔었고 그때 말도 안 되는 웹 서비스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한 2년 동안 한 두세 개 그거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500 스타트업스 첫 번째 기수를 시작했었을 때 합류했던 팀이 투자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한참 지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충고라는 서비스는 아마 제가 CPO를 합류하면서 이 친구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다시 한국에 오라고 해가지고 CTO를 합류했었고 이후에 바이낸스를 매각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한 차례 더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 경험도 했었고, CTO를 했었고, CEO도 했었고, 이제는 대기업 와서는 또 CTO를 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든가 차이라든가,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엔지니어로서 그 자세를 갖춰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잖아. 그 EC11에서 일을 했었었고, 거기서 그냥 개발자로 일했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는 스타트업만 주구장창 했었었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승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BXB랑 바이낸스까지 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느끼는 차이가 있어? 뭔 차이가 있냐? 대기업 와서 편했어? 다른 사람들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면 나도 이 회사가 처음이고 이 회사가 좀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이라는 그 사람들의 환상 속에 있는 게 있는데 막상 가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다 사람이 있거든. 근데 티키타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 대기업이라는 회사를 봤을 때 주니어 때는 사실 되게 무섭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회사가 뭔가 직책과 직위와 저 사람들은 높은 사람 나는 직급이 낮은 사람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약간 임원진 미팅 같은 게 주간 미팅이 있는데 그날 딱 기억을 해보면 다들 그래도 같이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도 질문해도 되는구나 이거 그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보자 이런 게 역동성이 느껴져서 사실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이 회사는 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좀 젊기 때문에 그래도 막 변화해보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나도 그랬지만 옛날에 대기업 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균치가 만약에 세팅이 돼 있으면 이 평균치보다 어쨌든 간에 나는 잘한다 정도로 일만 하면 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늘 나는 큰 회사 갔었을 때 좀 어떤 걸 느꼈냐면 예를 들어 나의 역량이 100이야. 나는 70만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 그럼 나는 70만 일을 해도 일을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워라밸이 생기고 집에 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게 100을 다 쥐어짜야지 그래도 막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들어왔었을 때 그러면 좀 팀이라든가 조직은 어땠는지? 들어왔을 때 원래 개발자가 회사에 없었고 개발자가 없었다고 아예? 2021년이죠. 21년이요. 그럼 개발은 누가 해? 그러면 이제 외주사에서 많이 했고 대부분 대기업은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와서 했던 거는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것부터 고치자. 그리고 팀을 좀 빌드를 하자. 누가 이거를 오너십 갖고 있나? 그러면 커밋하면 누군가 리뷰를 해줘야 되는데 리뷰할 사람도 없고 나가면 장애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연속이었지. 그러면 그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같이 순고에서 일을 했었을 때 사실 기획자라는 사람이 존재하진 않았어. 왜냐면 어차피 개발자 그러니까 엔지니어든 디자이너든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누가 사용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거를 만들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디자이너도 알고 엔지니어도 알기 때문에 사실 뭔가 기획서를 막 작성해가지고 이거 스펙 맞춰가지고 짜주세요라는 것이 없었고 그냥 공감대가 있으니까 알아서 엔지니어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구현을 하면 되겠구나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처음 왔었을 때 어땠는지 세상이 변해서
그게 필요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고 점점 뭐 일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이나 필요한데 뭐 복잡한 건 써야지. 써야 되는데 비즈니스 단에서 이걸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흘러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회사가 커지면 그 각각의 뭐 사업이 있는 거고 그 사업 안에서 특정 파트가 있으면 자기의 그 롤이 명확한 거지. 명확한데 명확하기 때문에 더 기획서를 더 빡세게 쓰고 더 빡세게 쓰기 때문에 요건을 바꿀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망가지는 현상들을 뭐 여러 차례 많이 봤잖아. 많이 봤고 기본적으로 세상이 2000년대가 넘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방식으로 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 특정 파트니까 이것만 해. 그리고 너는 이걸 넘겨. 공장에서 그런 생산 라인을 짜맞추듯이 뭐 굴러가는 거지. 근데 이제 항상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동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워터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워터폴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네가 할 일 정해져 있고 네가 이거 하면 돼. 이것만 해. 딴 거 하지 마.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앱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웹앱이 나오면서 바뀌는 게 딱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고객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 그 고민해야지. 그 고민이 제일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공장에서 어셈블리만 하면 모르지. 나는 이 나사만 계속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도 없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일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었지. 대부분에서 효율성을 따지니까. 효율성을 따지냐면 개발로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존 생각들이 있는. 옛날에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뭐 시키는 대로 만들기만 하면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 엔지니어링 자체가 뭔가 밸류 애드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회의 변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변화점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막 망가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좋은 회사가 돼가느냐. 사실 고객이 원하는 게 조금 더 편한 주행 환경, 뭐 운전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거에 포커스해서 뒤에 엔지니어링을 바꾸는데 지금 뭐 많이 바뀌고 있지만 번역의 시기가 소프트웨어가 바꾼 건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가 토스고. 그러면 올리브 형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땠는데? 처음 왔었을 때는 뭐 좀 개발자는 그냥 나는 그냥 오늘 정해진 이 명세대로만 짜고 집에 간다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었는데?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현업이나 기획이나 같이 협의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였고 뭐 처음에 했던 거 기본적으로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을 안 하면 기획을 할 수 없거든. 개발자도. 모르지. 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스케일링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용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알아야 해요. 뭐 소프트웨어 봤을 때 데브옵스, 에자일 이런 문화들을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 첫 번째 했던 거는 사실은 일단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 뽑는 거 그걸 좀 많이 집중했었던 것 같고 다들 설득하고 그 다음에 사실 했던 건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쪽은 어떻게 요건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키는데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조직에서는 어떤 엔지니어가 칭찬을 받아? 막 예술가가 돼서 내가 막 아름다운 코드를 짜고 막 신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서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전반적으로 관리할 건가? 관찰 가능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로우 레벨에서 힘을 되게 많이 쓰거든. 특히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을수록 비즈니스가 있고 계속 성장하니까 성장하면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요 정도 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되고 분명히 그때 당시엔 병목이 안 생겼는데 늘어나면 병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트레이드오프 해가면서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해서 빠르게 적용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교육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특히 소프트웨어 쪽 개발 받을 때 교육 받을 때 이거를 잘 하시려면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에 강박이 생기도록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에 대한 정답. 근데 그 정답이라는 게 좋은 픽스는 있겠지만 정답은 없거든 사실. 사실 그럴 때는 그냥 빠르게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해. 근데 어떨 때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답이 아니거든. 그냥 빠르게 만드는 게 답이거든. 왜? 어떤 점에 있어서? 뭐 여기는 스타트업에 포커스니까 하루에 방문자 100명 오는데 그걸 다 개발을 해야 되나? 그치. 맞아. 100명밖에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어차피 안 오는데 일단 음식은 막 만인분씩 내가 차려놓는 뭐 이런 느낌이지. 어차피 100명밖에 안 오는데 나는 100명만 서빙을 하면 되는 거잖아. 배민이 그걸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배민이 처음부터 앱으로 주문했던 게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사실 그거를 배워서 스스로 한 회사들은 배민이 처음인 것 같아. 내가 들었던 스토리 중에는. 그냥 전단지 주어서 전화번호 연결해주고. 그치. 중간에 예전에 콜센터도 있었다고 하던데 콜센터도 그냥 만드는 거야. 왜냐면 세일즈가 안 되니까. 근데 개발자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런 개발자들 있잖아. 야, 이게 처음 만들 때 제대로 짜야지. 나중에 막 이게 우리 서비스가 대박 날 건데 막 10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을 때 이게 버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짜야 된다. 그래서 막 1년 동안 개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그런 엔지니어 훌륭한 엔지니어지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초기나
일단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는 서비스들은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시장 검증의 이야기 있는 건데 시장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있는 거 갖다 쓴다. 어떻게든. 근데 그거를 생각하게 되려면 사실 경험을 해봐야 되고 뭔가 지금은 그래도 자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 트레이드 못하면 약간 향후에도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원령에서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의 DNA를 막 심어주고 있는 거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앱이나 서비스에 뭐 하자라고 하면 막 기획만 6개월 동안 하고 있고 막 출시 겁나 막 개발하는데 또 한참 걸리고 이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데? 올리브영 와서 그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기획을 예전에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 왔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일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바꾸게 할 수 있었던 게 여러 우리가 좀 개발 쪽뿐만 아니라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자일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를 약간 대기업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중간에 많이는 실패를 했었잖아. 말로만 하는 말로만 거지. 해도 하는 척 하는 거지 사실. 하는 척하고 대표님 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러는 건데 그게 벌써 15년? 가까이 된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노력했던 것들이 일부 적용되는 회사도 있고 아닌데 사실 우리처럼 규모감 있게 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애자일도 지난 10년 동안 많은 걸 해서 그래도 큰 회사들은 이렇게 애자일하게 일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좀 이론적인 배경도 있고 그런 거 컨설팅 회사도 있고 되게 많은데 우리도 뭐 되게 많이 봤죠. 사실 우리 회사에 맞게 어느 정도 이거를 좀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면 애자일하게 일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일단 사람이 적으면 옆에 앉아서 일하면 애자일하게 일할 수 있거든. 맞아. 아침에 스탠드업 미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사람이 많아지면 저쪽 부서에서 요청한 게 있고 내가 실제로 기획에서 받아온 거랑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같이 가서 얘기해야 되거든. 얘기해야지. 근데 층도 다르고 저 사람은 나 누군지 모르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밥도 먹으면서 막 이 고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얘기도 하고 컨텍스트가 있어야지. 그 컨텍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구조와 회의 구조체를 좀 만들었고 그러게.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10명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한 방에서 맨날 일을 하니까 그게 맨날 이야기가 오가잖아. 뭐가 잘 안 되는데 아니면 뭐 이번에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이거는 뭐 사실 승부할 때도 그냥 도와주시던 분도 다 알아. 그래서 제품단에서 뭐가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거는 뭐가 밀리고 있고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굴러가는데 조직이 막 몇백 명 넘어가면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네. 그 쉽지 않지. 저희는 뭐 스쿼드라고 해서 만들었고 딱 가상 조직으로 어느 정도 매핑해서 이런 거 만들자. 여기서 같이 고민하게 만들자. 프로덕트 오너랑 그리고 엔지니어 같이 들어가고 디자이너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데이터도 들어가고 비즈니스도 같이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게. 그렇지. 그걸 만들어. 내가 쿠팡에서 일을 할 때도 각 펑션, 그러니까 어떤 이 쿠팡 내에서의 각각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펑션별로 이제 그 쪼갰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드는 얘가 장바구니 팀이 있어. 그럼 그 팀이 장바구니였네요. 그럼 장바구니 팀에 누가 있냐? 개발자 뭐 한 대여섯 명 붙고 거기 디자이너 한두 명 붙고 PO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그 팀의 역할은 그냥 장바구니가 내 프로덕트이고 장바구니에 담긴 것이 어떻게 해야지 빨리 결제까지 넘어갈까 이 지표에 대해서만 맨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팀 자체가 하나의 약간 작은 단위의 스타트업 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 팀의 미션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 엔지니어는 되게 스타트업 CTO를 하더라도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 회사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원할 것이고 그리고 원령에서도 너도 뭐 딴 거 하거나 뭐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에 대한 좀 특징이 정리된 게 있나? 머릿속으로?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스타트업에서 와서 그런 건지 하다가 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의 생존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생존이라는 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봐야 되거든. 3년 후를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채찍가 3년 전에가 지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몰라. 원령도 큰 회사인데 이제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 항상. 3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다. 왜 항상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금도 뭐 여러 이슈들이 막 사회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서 그래도 1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3개월 뭐 할까? 그럼 나는 지금 뭐 할까?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오프를 해가면서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단기적인 성과. 단기적으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나가서 되게 문제가 풀렸어요. 고객의 문제가 풀리든 엔지니어링 문제가 풀리든 UX 문제가 풀리든 풀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임팩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훌륭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러면 뭐를 고쳐야 되는지부터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네. 왜냐면 이게 고칠 거면 뭐 고칠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너도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올리브영 내에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이제 마치 어쨌든 본인이 스타트업 CTO가 된 어떤 그 레벨에서 혹은 그거를 지향하는 그 어떤 자세로 뭐 일을 하는 것이 뭐 제일 좋긴 하겠지. 근데 요즘에 또 AI가 많이 코드를 짜준다고 하잖아. 근데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창업을 한다. 뭐 CTO를 하겠다.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뭔가 임팩트가 있겠다. 뭐 사실 거기에 교집합인 부분이 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뭔 것 같아? 스타트업 처음에 뭔가 만들어야 되는 조직에서는 그냥 0에서 1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게 0에서 1을 빠르게 만들고 그거를 고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빠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게 빠르게라고 얘기하면 창업자들이 막 빠른 게 막 6개월이요? 6개월이 엄청 빨리 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게 되게 승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승고 때도 사실 그게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만들어진 거 아니었고 있었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 갖다가 그냥 붙여넣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 병목이 생기고. 맞아. 그거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인데 이런 거지. 소프트웨어가 비효율적이면 어느 정도 스케일 이내에는 돈을 써서 할 수 있어. 그치. 서버가 좋은 거 쓰면 어느 정도 성능을 받쳐줄 수 있거든.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거의 경영자 레벨이긴 하지. 왜냐면 내가 쿠팡에 일할 때도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결정이 이거야. 여기에 불이 났어. 이 불을 끄기 위해 돈을 뿌릴 거야, 사람 투입할 거야. 두 개를 맨날 결정을 할 거야. 돈을 투입했었을 때 뭐 장단이 있을 거고, 사람을 투입했을 때 장단이 있을 거고, 사람이라는 게 어디 뭐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선가 빼와가지고 또 여기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그거 되게 어려워. 쉬운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메타인지? 메타인지 같은 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느냐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이것만 역할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고. 나도 뭐 예전에 봤던 건데 그 미국에 그런 거 있잖아. 워터컬러 챗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수기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라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회사가 돌아가는 걸 알고 그치. 거기서 어떤 임팩트를 주면 우리가 더 잘 되겠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엔드-투-엔드 다 이해하는 거죠. 엔드 다 이해하고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 이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치. 그걸 계속 파야 되는데 그 큰 조직에서 그거 하기 좀 어렵긴 하지. 내가 인터뷰 물어보는 질문 중에 꼭 껴있는 게 그거야. 어떤 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가? 스타트업 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도 이어서 나오면 제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막 일을 하고 싶어서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 그 전에 일했던 뭐 조직 내에서는 왜 주도권을 잡고 일을 못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핑계가 우리 뭐 조직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뭐 상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내 상사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 경영진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왜 그렇게 할까? 엔드투엔드로 이 일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고민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내가 꼭 스타트업을 시작해야지만 그거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같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너가 뭐 큰 조직 내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쉬웠으면 쉬웠지 밖에 나와서 내가 혼자서 그걸 만든다라는 거는 더 쉽진 않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면접을 꽤 많이 보는데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직 안에서 일했을 때 내가 바꾸고 싶었던 적이 근데 뭐 다들 바꾸고 싶은 있어서 하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팀장이 시켰어요. 팀장이 하지 말래요. 맞아.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임팩트라는 게 모두가 온라인 돼 있는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고쳐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길 거고 그치. 엔지니어적으로도 뭔가 되게 이슈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거기 부분만 뜯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봤는가? 그건 다른 레벨의 그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키지 않더라도. 시키지 않더라도. 창업자들이 또 착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 내가 막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장이나 뭐 공동창업자인 경우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못하거든. 근데 결국에는 뭐 펀딩이 떨어지면 뭐 우리 같이 뭐 VC 찾아올 거고 돈 달라고 할 텐데 그럼 거기서 설득이 이루어지잖아. 근데 내가 회사 내에서 상사 설득을 못했는데 VC는 어떻게 설득할 거야? 그런 거 있지. 그렇지. 왜냐면 사실 그것도 일종의 리소스를 받기 위한 어떤 승인을 받는 거잖아.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그 임팩트를 빠른 시간에 낼 수 있는 건가? 그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해봤는가?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근데 거기에서 사실 창업자도 그렇고 보통 뭐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거기에서 사람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그럼 그런 사례가 있어? 조직 내에서 막 시키진 않았는데 누가 갑자기 막 뭘 했어. 막 짬내서 시간 내서 짬내서 뭐라도 했는데 이거 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케이스가 있어? 그런 사례들 중에서 보면 모니터링을 좀 잘 해보자. 그럼 어떤 걸 써볼까? 이런 걸 좀 리서치를 해보고 뭐 그때 당시에 우리 뭐 데이터독이나 뉴럴릭이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좀 보면서 이런 거 도입하고 사실 내가 줬던 건 그런 거 같아. 그때 당시에 내가 얘기했던 건 뭐 이런 우린 결제 수단이 되게 많으니까 그럼 그 시스템까지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근데 요 정도 얘기했는데 그거를 만들어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만들어 오는 거야.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았던 거지. 내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어떤 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네. 이거를 내가 알아야지 그래도 매출까지 이어지겠구나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지.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기획 조직이든 전반적인 사업 조직이든 다 뿌리고 같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특출나신 분인 것 같아. 네? 그럼 좀 재밌는 얘기 해볼까? 저는 옛날에 승고를 할 때 논쟁이 있었어요. 카카오 쪽이랑 그걸 승인하고 있는 뭐 방통위가 이게 광고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좀 불명확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승고 내에서 가입한 사람이 자기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림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광고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팸으로 인식돼가지고 필터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환도 떨어지고 그거를 내가 한 3개월 동안 실현해가지고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처음에는 막 카카오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방통위인가? 뭐 이런데 아니면 인터넷진흥원 뭐 이런데 가가지고 또 가야 돼. 인터넷진흥원에 있는 공무원 담당자랑 막 전화를 맨날 해요. 근데 왜 그분이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인터넷진흥원이 이거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데 자꾸 광고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라고 해가지고 알겠어요 라고 해서 진짜 한 일주일 있다가 그거를 다시 저희가 보내준 자료들을 다 꼼꼼하게 보고 그래서 그때 돼서야 이제 그때 읽어봤나 봐. 그 전에는 아마 너무 일이 밀려 있었어가지고 우리 내용을 자세히 안 본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보더니 좋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뚫었는데 그게 한 3개월 걸리긴 했어요. 근데 아마 이게 보통 같았어. 나도 근데 이거 그냥 회사 다녔으면 그냥 해보고 그냥 안 된다라고 해서 넘어갔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회사 입장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다 두들기고 다니니까 어쨌든 뭐 해결책을 찾을 케이스 내일이기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 내가 뭐 한 2만 원짜리 그냥 뭐를 샀는데 이거 불량인데 이거 억울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응징해가지고 막 풀어내겠다 약간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근데 그게 일을 할 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분명히 되는 건데 뭐 도대체 왜 안 해준다고 하는 거야 라고 약간의 빡침 그 다음에 의지 를 하면 찾아보면 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진짜로 그걸 들추느냐 안 들추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집요함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 집요함이 없으면 일이 안 돼. 그냥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물리학에도 그거 있잖아요. 멈춰 있는 거는 그냥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멈춰 있으면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해. 되게 중요하지. 그렇죠. 예전에 막 쿠팡에 있을 때 반품 프로세스가 문서가 안 돼 있어. 내 쿠팡에 이럴 때 그래서 무슨 물건이 반품이 되면 그 반품된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 사람 아무도 몰라. 내가 다 물어봤어. 아무도 몰라. 근데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일단 반품을 시키고 잘못된 물건을 반품시켜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래서 내 친구한테 신발 하나 사라고 했어. 그래서 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다시 넣고 반품을 시키고 네가 새 신발을 신어 라고 해가지고 반품이 되는데 그래서 반품을 시켰어요. 그래서 반품 가는데 반품 성공해가지고 환불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그걸 캐치를 하더라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본사에 연락 왔어. 드디어 연락 왔구나. 그래서 이거 어디요? 라고 하니까 대구에 무슨 창고에 있다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반품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찾아내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 주셔가지고 다행이에요. 반품되는 물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창고에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쌓인 거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리든가 아니면 저기 뭐 업자가 와서 떠간다고. 그래서 이제 반품 프로세스를 알았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정비할 수 있었던 뭐 사례도 있긴 있네요. 내가 여태까지 같이 일한 엔지니어 중에서 최악의 케이스 사례 이런 사람도 있었다. 빡쳤다. 최악의 케이스? 누군지는 이상하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최악의 케이스. 좀 만들 때인데 사실 그 엔지니어가 개발을 잘 했어. 사상도 되게 좋고 이랬는데 우리는 포크레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자꾸 바퀴를 만드는 거야. 바퀴를 만드니까 알겠어. 사상이 좋고 효율성이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말리기도 어려운 게 사실 개발자가 몇 명 없을 때라서
그 사람이 나가면 안 됐거든. 나가면 큰일 나. 나도 최악의 매니저였던 거지, 사실은. 나는 큰일 나. 나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시켰지. 한 3달 하니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만들어서 릴리즈를 했는데, 버그가 계속 나서 크래시가 계속 나. 그치. 그냥 나니까, 사실은 결국은 그분이 빨리 나가긴 했는데, 나도 매니저로서 최악이었고, 그 사람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뭐 개발을 잘할 거야. 개발을 잘했던 걸로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솔루션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 솔루션을 문제에다가 껴맞추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그 개발자들이 좀 솔루션에 먼저 집중하는 이런 거 같아. 아까 말했던 뭐 계속 큰 문제를 풀려고 자꾸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고, 이게 회사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고, 프로덕트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걸 개발해야 되냐, 어디까지 개발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이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 변화를 할 수 있느냐,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 사실 뭐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실리콘밸리 어떤 형이 발표했을 때 내가 본 거 있는데, 카멜레온처럼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렇게 일하는 거고, 그 다음 레벨에 가면 그렇게 일하는 거고. 맞아.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어떨 땐 조직이 바뀌어서 갑자기 작은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맞춰서 일하는 걸 잘할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해서 이 방식대로 내가 스타트업을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안 먹히지.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이 내가 5명에서 일을 할 때랑 막 50명이 됐었을 때랑 달라. 가끔 개발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건물 짓는 건 피라미드 때부터 한 거야, 사실은. 맞아. 2000년 동안 한 거야. 2000년 넘게 한 거지. 5,000년 5,000년 전에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었어. 그러나 그 건물이 잘 팔릴지는 모르지. 회사들은. 일단 짓기만 하면 돼. 다른 거라고, 이건. 다른 맞아. 건데, 사실 사회가 변화가면서 바뀌는 게, 앱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신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따라붙어. 하드웨어도 따라붙겠지만, 하드웨어는 명확해. 기간이 1년을 딱 정했으면 그동안 짓고 잘하고 전문가들 데려놓고 좋은 회사 데려다 놓고 같이 일하면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어려운 게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구축을 잘해도 이게 잘 될지 몰라. 이게 더 불확실히 더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쪼개야지. 맞아. 이 단계에서 우린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검증이 잘 되면 이렇게 갈 겁니다. 건물이야. 지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허물고 다시 짓고 하는 것에 에너지가 많이 들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번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쉬워. 복제도 가능하고 만들다가 없애도 되고 만들다가 그걸 다시 스케일링 시켜도 되고 스케일업하고 스케일 다운한 것에 대해 에너지가 되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나도 막 맨날 창업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어차피 지금 만드는 거 6개월 뒤에 너 갈아엎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뭔가 엄청나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일단 지금 당장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하는 것이 좋고, 그때 가서 만약에 더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다 갈아엎어도 돼. 그리고 뭐 우리가 건물 짓는 것처럼 아예 그걸 막 철거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안 든다. 근데 그냥 한 번에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엔지니어링 그렇게 교육받거든, 대부분. 이런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엔지니어링에서 소프트웨어를 넘어오는데 그 패러다임이 그냥 그대로 온 거네요.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그냥 밀고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소프트웨어 변화하면서 빨리 릴리즈 하라는 뜻이 그런 것 같아. 빨리 릴리즈 해도 사람들이 쓸 수 있다. 그렇지. 쓰는 게 중요하니까.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다음에다 덧붙여라. 대신 소프트웨어에서도 변화하는 거는 아키텍처들이 이렇게 연동을 하면 된다. 맞아. 뭐 MSA가 사실 그런 개념인 거고, 이쪽에 레거시가 있고, 레거시를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만 해서 이쪽 만들고, 바퀴를 일단 2개를 굴릴 수 있는 구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바뀐 거지. 근데 사람들의 교육 과정은, 공학은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그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 근데 그게 어려운 게, 그렇게 교육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지호님이 이제 최근에 스레드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댓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실패나 그런 걸 어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지금은 다르지만 어렸을 때는 고시원에서 그냥 라면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라면 많이 먹었죠. 미국에서는 5불짜리 피자 있어요. 5불짜리 피자를 그거 맨날 먹었어요. 5불짜리 피자 2만 원 나와요. 3명인가 5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든든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뭐 내가 뒤처지나 내가 뭐 해야 되나에 대한 약간 그런 불안함? 그런 것은 별로 뭐 내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 저는 원래 강박이 있었죠. 그 강박이라는 게, 저도 부모님도 공사 다니셨고, 공사 다니셨으니까 그런 게 좋은 직업이다.
라고 거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좀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아니, 세상은 변화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나는 뭐 어디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이상한 근자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냥 인생에서 그냥 왜 평범해야 되나? 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야 되나? 뭔가라도 하면 빨리 하면 같은 트랙에서 안 뛰어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혹은 창업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조언이나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근데 내가 뭘 할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이 세상에서 어떤 거를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내 스킬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좀 그런 거에 포커스 돼야 더 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돌아가신 고 잡스 형, stay hungry랑 stay foolish라는 말이, 근데 호기심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되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따라요. 당연히 실패를 할 것이고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한국도 살기 좋아져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삶이 조금 더 고달플 수는 있긴 있겠지만 내가 늘 호기심이 있고 그냥 정말 일단 한번 부딪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부딪혀 봐야지 또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멘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 않나? 꼭 같은 트랙에서 뛰는 게 답인가? 세상은 되게 넓은데. 그치, 다 같이, 이공계 가가지고, 다 같이, 아니면 의대 가가지고, 다 같이 이걸 해야 된다. 그게 탑이다. 이게 되게 획일화된 이 트랙? 되게, 인생이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단일 국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은 되게 넓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자꾸 보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을 좀 본인 인생에서 녹이면 좀 더 좋은 창업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성수 요즘 핫플레이스인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 투어를 돌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울령 해외 사업을 더 잘 해야죠. 건투를 빌고. 사실 저도 이제까지 좀 살아오면서 스타트업도 했고 여기 지금 올리브영에서도 되게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이 사실 올리브영의 25년 일을 좀 풀어낸 공간인데 이렇게 성장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정말 처절하게 일하고 이걸 어떻게 키울 건가? 25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노력했고 매장 하나 있던 회사가 이렇게 된 건데 대기업이라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시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훌륭한 창업자분들이 만약에 올령에서 배출이 되면 저희도 이제 많이 받아주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한 회사들도 전략적인 핏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들도 좀 인수를 해줘요. 그럼 받아가시면 이렇게 선선한 구조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초청드리면 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